한 지붕 아래 세 남녀가 살고 있습니다. 1층엔 57살짜리 백작 남편, 2층엔 전 세계 팬덤을 몰고 다니는 당대 최고의 스타 20대 내연남, 그리고 그 사이에 20살짜리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에 나와도 에이 저건 좀 억지다 할 법한 이 막장 스토리. 놀랍게도 18세기 이탈리아 귀족 사회에선 너무나도 당연한 합법적 권리였습니다. 아니, 남편들은 호구야? 왜 자기 마누라한테 내연남을 방까지 내줘가며 붙여줘? 다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 조선에서는 진짜 뒷목 잡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밥 먹듯이 후궁들 치마폭을 드나들던 왕이 자유롭게 연애 한번 했다고 존재하지도 않던 법을 급조해가며 한 여자를 처형시켜 버렸거든요. 오늘은 찌질함의 극치를 달리는 이탈리아의 합법적 불륜, 그리고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던 조선의 스캔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바이런이라고 영국 천재 시인 아시나요? 그 당시 유럽 전체를 씹어먹던 방탄소년단 그 월드스타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탈리아 사교계에 놀러갔다가 한 여자한테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이름은 테레사, 20살이었어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냐? 57살짜리 백작 할아버지 남편이 있었습니다. 무려 37살 차이죠. 바이런이 테레사한테 막 미친 듯이 플러팅을 해요. 당시 이탈리아 귀족 사회에는 진짜 골 때리는 제도가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치치스 배우. 이게 뭐냐면요, 기부인한테 배정된 공식 두 번째 남편이에요. 극장 갈 때 에스코트 해주고 산책도 같이 하고 그냥 국가공인 내연남인 거죠. 아니, 본 남편들은 왜 이걸 허락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가문 재산 쪼개기 싫어서 무조건 첫째 아들한테 전 재산을 몰빵해줬거든요. 그럼 둘째, 셋째 아들들은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요. 백수 귀족 청년들이 거리에 널린 거죠. 이 청년들이 먹고 살려고 취업한 곳이 바로 남의 아내 옆자리였던 겁니다. 남편들도 내 혈통을 이을 첫째 아들만 확실하면 아내가 밖에서 누굴 만나든 흐린 눈으로 넘어가주는 일종의 철저한 거래였죠. 물론 이번 이야기에 등장한 바이런과 테레사는 서로 눈이 맞았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지만요. 본래 치치스 배우는 남편이 직접 지정한 사람이 해야 했고 로맨스보다는 직장에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이들의 진짜 주된 업무는 아내에게 다가오는 다른 남자들을 철벽 방어하고 하루 종일 아내를 보필하며 시중을 드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이 백작 남편이 당대 최고 스타 바이런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 2층 비어있는데 들어와서 살래? 그렇게 1층엔 남편, 2층엔 바이런이 사는 기막힌 동거가 시작됩니다. 이 셋의 동거가 평화로웠을까요? 아니요, 완전 지옥이었습니다. BTS급 최고의 스타 바이런이 이 집구석에 들어와서 처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숄 예쁘게 접는 법이었습니다. 치치스 배우 규칙 지키겠다고 남의 마누라 숄 걔는 법이나 연습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백작 남편은 앞에서는 쿨한 척 해놓고 밤만 되면 테레사 방 근처에 와서 막 쿵쾅거리고 큰 소리를 냅니다. 2층에 있는 바이런 들으라고. 나 아직 합법적 남편이다. 기싸움을 한 거죠. 그리고 바이런은 저택 안에서도 항상 품에 칼이랑 총을 차고 다녔습니다. 이 백작이 예전에 사람을 암살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합법이라더니 매일 밤이 생존 게임이었던 거예요. 결국 숨 막혀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 된 바이런은 핑계를 대고 도망치듯 그리스 전쟁터로 떠나버립니다. 어이가 없으시죠? 그런데 같은 시간 조선은 더 끔찍했습니다. 조선 성종 때 어우동이라는 왕족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란 인간이 기생한테 푹 빠져서 조강지처인 어우동을 그냥 길거리에 쫓아내버립니다. 어우동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이혼도 안 시켜줘. 재혼도 못해. 남편은 딴 여자랑 살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유령 신세가 된 거예요. 열받은 어우동이 밤마다 변장을 하고 한양 밤거리를 쏘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억눌린 한을 푼 거죠. 근데 결국 스캔들이 터집니다. 만난 남자들 리스트가 쫙 공개됐는데 왕족부터 고위 관료까지 난리가 났어요. 의금부에서 남자들 다 끌어다 조사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남자들은 전부 저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어우동만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조선법, 경국대전 어디에도 간통죄에 사형을 적용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였냐? 그냥 억지로 애매한 조항을 갖다 붙여서 없는 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형에 도장을 찍은 왕이 성종인데 조선 역대급 바람둥이였어요. 후궁 처소 드나드는 게 일상이었죠. 심지어 자기 부인이 질투한다고 사약 먹여서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는 밥 먹듯이 바람 피우고 아내까지 죽인 왕이 바람 피운 여자는 법까지 조작해서 지워버린 겁니다. 심지어 성종은 어우동 처형 이후 법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재가금지법이었어요. 과부가 재혼하면 그 집안의 자식들은 과거 시험 자체를 볼 수 없게 막아버린 겁니다. 조선에서 과거 급제는 요즘으로 치면 스카이 졸업장에 공무원 합격을 동시에 거머쥔 것과 같았어요. 그 성공의 길을 가문 전체에서 원천 차단해버린 겁니다. 여자 혼자 죽이는 걸로 부족해서
그 선택의 대가를 자식들에게까지 지독하게 연장시킨 거죠. 이때부터 조선 여자들은 남편이 죽으면 가문을 위해 강제로 목숨을 끊어야 했고, 나라는 그 시체 위에 열려문이라는 간판을 세워주면서 죽음을 찬양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두 세계는 겉보기엔 정반대였습니다. 한쪽은 남편이 내연남의 방을 내어주며 허락했고, 한쪽은 왕이 법을 뒤틀어 여자를 지워버렸죠. 하지만 시스템이 숨기고 있던 진짜 얼굴은 충격적으로 똑같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재산이 새어나가는 걸 막으려고 여자의 몸을 관리했고, 조선은 권력 질서를 유지하려고 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내연남을 공식적으로 허락받되 남편이 설계한 규칙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이탈리아, 아니면 규칙을 어기는 순간 없는 법까지 만들어 목을 날려버리는 조선.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시대에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두 세계 모두 애초에 여자가 만든 규칙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역사를 깨우는 큰 힘이 됩니다.